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교사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방문각에서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이제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항상 긴장도 되고 또 흥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향한 발걸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본이론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기본이론 강의의 시작을 딱 하려고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뭔가 좀 파이팅을 할 수 있게 그런 격려를 좀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희 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는데, 특별히 저희 팀에서 저하고 에스더 이진 교수님 이제 3명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그 강의의 경험들, 노하우들을 잘 녹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답안을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텐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공부해 간다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시간 이제 처음 시작되는 이 시간에 반드시 이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 걸음에 간다, 함께 나아간다. 이게 참 중요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공부를 혼자 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함께 나아가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가지는 그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헬퍼다, 이제 돕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모르는 것들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는데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그 헬퍼로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본이론 강의인데요. 먼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제 2025년 대비 강의 계획 개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커리큘럼을 다 가이드하고 합격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시작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기본이론 강의의 목표와 방향인데요. 기본이론 강의는 총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 또 그 안에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짧게 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이론의 첫 시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역사회 간호학, 지역사회 간호학 개관으로 강의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 시간에는 지역사회 간호 개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 그리고 건강증진 이론,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들이 첫 시간에 이제 포진이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연간 커리는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보시다시피 기본이론, 기출분석, 압축이론, 그리고 영역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각 이제 섹션별로 나눠지는데, 크게 나누면 두 파트예요. 뭐냐면 이론하고 문제풀이입니다. 이론하고 문제풀이. 그래서 이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기본이론과 기출분석, 압축이론, 이제 세 가지인데, 이제 지금 시작되는 것은 기본이론 강의고, 1월부터 3월까지 매주 2회씩 강의가 진행이 되죠. 2회차가 진행이 되는데, 과목별로 6회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24회의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기출분석은 4월에서 5월까지 기본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기본이론을 하고 나면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 건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의 출제 방향들을 좀 찾는, 정확하게 좀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 기출분석 강의죠.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기출분석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문제풀이 가기 전에 딱 한 달 동안 전 영역을 한 달 안에 그냥 싹 다 정리하는, 정말 이게 엑기스의 강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기본이론 강의는 3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그 3개월 분량을 한 달 동안 압축해서 요약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배수진을 치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가는 거죠. 영역별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전체 흐름은 이제 기본, 기출, 압축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각각의 그 수강의 효과, 이 강의를 들을 때 얻게 되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직접 느껴보시겠지만, 먼저 기본이론 강의에서는 이론을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저희 3번에 보시면 구조화가 제일 중요해요. 구조화. 단권화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기출 분석을 하고 압축 이론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의 과정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여러분 원데이 합격 특강까지, 이것은 시험에 나온다, 찍어주기 특강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강의가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름답다의 아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름이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이제 저희 팀답게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저희 팀 김동현 이진 팀이 팀 티칭을 하잖아요. 저희 팀 티칭의 그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같이 앞으로 나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 팀에서 이제 밴드 스터디를 제안을 합니다. 밴드 스터디는 밴드에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이제 같이 함께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그 강의를 계속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임용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 혼자 공부하니까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퍼를 한다라고 했는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 밴드입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하면 이제 밴드 안에서 같이 이제 적극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공부하고 그 안에 밴드 안에 이제 퀴즈라든가 공부 인증을 출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로 이 공부를 하는 게 나만이 아니구나,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같이 또 힘들고 어려운데 함께 가는구나 이런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격려받고 지지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하나의 이제 공동체로 묶어놓은 거죠 밴드가. 자, 그래서 이제 밴드 스터디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면서 또 강의 듣고 혼자 공부하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같이 아우러져서 결국 여러분들의 합격을 만들어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앞으로 가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설명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전달이 됐던 것인데 오늘 기본 이론 시작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에 들어갑니다. 기본 이론 강의는 지역사회간호, 그리고 성인간호, 여성 아동간호, 정신간호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과 정신 강의, 지금 시작하는 지역사회간호와 마지막 정신간호 강의를 이제 제가 담당하고 성인간호는 에스더 교수님이 그리고 여성아동간호학은 이진 교수님이 담당을 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강의의 특징이요. 보시다시피 이제 구조화 중심의 강의예요. 자, 구조화 중심의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다 대학을 졸업했고 간호사 국가고시 패스하고 그리고 간호사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재학생들도 수업을 많이 듣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다 시험 다 통과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려다 보면은 다시 이제 새롭게 맨바닥에서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전체 이 과목에 대한 스트럭처를 명확하게 좀 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가 참 중요해요. 구조화가 된다는 것은 이 과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를 머릿속에 익히고, 그리고 나면 과목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해가 되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제시하려고 하는 거구나. 학문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그라운드가 되는 거예요. 그라운딩이 되는 거죠.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3번에 보면 이제 키워드와 암기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저희 팀 강의의 그 아주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답안 작성 능력을 배양하는 거죠. 자,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화와 이해 그리고 암기 그것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이게 여러분 이제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접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진행을 할 때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가장 먼저는 구조화를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반복을 합니다. 이제 가장 각각 강의들마다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마인드맵을 펼쳐드려요. 저희 팀이 이제 잘 쓰는 게 마인드맵인데 마인드맵을 통해서 전체 이 이론에 대한 구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퀴즈를 풉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익히셨는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형성평가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구조화에서의 인출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자체가 그런 특징을 갖다 보니까 계속해서 키워드를 암기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코어해서 할 건데 어디서 하냐면 강의 중에도 하고요. 그리고 밴드에서도 하고요. 또 이제 수업 때마다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인출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이게 좀 기대가 되시죠?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공부는
공부는 사실 재미있진 않은데 재미있게 해보려고 즐겁게 해보려고 이 과정에 같이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즐거운 부분들,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기본 이론, 지역사회 간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1회차는 지금 OT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OT가 끝나고 나면 지역사회 간호 개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지역사회 간호 이론과 건강증진 이론까지의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건강증진 이론이나 또는 지역사회 간호 이론 요 파트는요, 사실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더 상세하게 강조하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이제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보건행정. 사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 진행될 강의 일정들을 들으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이게 연결이 되진 않으실 거예요.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진 않죠. 근데 그걸 이제 엮어가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역사회 간호 과정, 역학과 질병 관리.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보통 지역사회 간호에서 총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회차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4회차에 가족과 학교 보건, 그리고 5회차에 직업건강간호, 환경과 건강, 마지막 회차에 이제 재난관리, 모자보건, 노인보건까지의 강의가 진행이 돼요. 자, 이제 어떤 그 섹션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밴드에도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진도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거의 진도에 맞춰서 갑니다. 이전에는요, 강의를 한 과목당 지역사회 간호를 4회 진행을 하면서 4회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풀어갔더니 시간이 항상 부족해서 제가 매년 지역사회 간호는 4회인데요, 보강 한 번 더 합니다. 거의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시간을 더 배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강이 없이 이 시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게 진행하는 거죠. 자, 잘 진행해 볼 테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지역사회 간호부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역사회 간호에 들어가는데 이제 인트로죠. 들어가는데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지역사회 간호라는 과목을 어떻게 머릿속에 좀 구조화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보시다시피 잠자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렇죠? 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간호 개론, 지역사회 간호 이론, 또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또 지역사회 보건행정, 간호과정, 역학과 질병관리입니다. 저희 팀의 강의를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전에 했던 것들 좀 이렇게 다 우리가 리셋한다고 생각하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했더라도 또 보다 보면 이전에 있던 경험들이, 선 경험들이 아예 사라지진 않지만 여러분들 경험한 것이 지금 새롭게 지식이 세팅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베이스에다가 이 그림을 좀 두고, 이 도식을 두고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역사회 간호는 뭐하고 다르냐면요, 임상간호랑 다릅니다. 그렇죠? 네, 지역사회 간호와 임상간호는 다르다. 뭐가 다르죠?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펼쳐놓은 이 지역사회라는 건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전체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르다는 게 어떤 차이인지를 좀 느끼실 수 있죠. 제가 이제 늘 그 강의를 하면서 시작할 때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지면, 관점이, 뷰가 달라지면 그럼 이해가 되거든요. 자, 대부분 간호학 공부하면서 지역사회 간호를 이렇게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성인 간호, 여성 간호, 아동 간호, 노인 간호 이런 대상자가 특정한 연령대 또는 특정한 성, 그렇죠?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초점으로 하는 게 아닌 지역사회라고 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지역사회 간호를 얼마나 내가 파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 가이드라인은 범위는 제가 잘 정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를 이해하려니 가장 먼저 이 지역사회 간호 개론이라는 파트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개론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 그 강의가 진행되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뭐죠? 이제 개념 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 틀. 어떻게 이 지역사회 간호학의 지역사회 간호를 개념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가? 네,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이 누구냐, 목표가 무엇이냐, 뭘 하는 거냐, 간호가 뭘 하는 거냐, 간호는 간호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간호라는 개념이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간호는 여성, 아동 또 성인 간호에서 말하는 간호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행위방법 수단의 측면에 있어서 다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위방법 수단이 자 임상간호에서 성인이나 아동이나 정신 또는 노인 간호에서 접근되는 그 간호의 내용이 뭐죠? 직접 간호를 한다거나 간접 간호를 한다거나 뭐 주사를 놓는다거나 그렇죠? 인젝션하고 약 주고 뭐 체위 변경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른바 배드 사이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임상적인 중재 말고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행위방법 수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정책, 제도, 법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에 입문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그 틀의 차이다. 시각 변화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딱 이어지는 게 뭐죠? 건강의 결정 요인, 그리고 건강권, 뭐 건강 형평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지역사회를 바꾼다,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요인들과 그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용어인 건강 형평성에 대한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게 지역사회 간호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제 이론서를 같이 보아가면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이 그 과목에서는 요 파트가 중요하구나. 건강의 결정 요인이라는 것, 건강권이라는 것, 건강 형평성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막상 지역사회 간호의 개론을 딱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지역사회 간호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밑에 있는 이론입니다. 간호 이론이에요. 자, 여러분 간호 이론은 지역사회 간호를 실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형이고 이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제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론이고 모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 이론 안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체계 이론, 교환 이론,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오렘의 이론, 노이의 이론, 기획 이론, 또 생태학적인 모형 등 이 이론들이 잔뜩 펼쳐집니다. 이거 이제 우리 같이 학습을 할 건데 뭐 처음부터 열어놓으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바로 닫아버리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런 이제 이론에 근거해서 실행되어지는 지역사회 간호의 실제적인 내용들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지역사회 간호의 세 번째 파트에 제가 지금 배치를 했는데 이 건강증진에 있어서도 특별히 건강증진 이론에 대한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석박사 과정을 했어도 관심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잘 보는데 관심이 있어요. 이 이론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이제 최적화된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막 공부하면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 안에서도 특별히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을 잘 제가 픽해서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건강증진 이론이죠. 보시다시피 타나일의 건강증진 모형, 건강신념 모형, 합리적 행위 이론, 계획된 행위 이론, 팬더의 건강증진 모형, 범위론적 변화 단계 이론, 그리고 프로시드 모형,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인지 이론까지. 그래서 이런 이제 건강증진 이론에 대한 것 역시 강의 안에서 계속해서 풀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 자체가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있어요. 실제. 이론이 실제를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대표적인 게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제 건강증진 사업의 실제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의 중에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에 평행하게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교육이죠. 보건교육이 뭐냐? 보건교육의 내용과 범위라든가 보건교육 안에서도 또 학습 이론이라든가 여러분 교육학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강의 안에서 다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막상 지역사회 간호를 딱 펼쳐가지고 저쪽 오른쪽 날개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 지역사회 간호의 가장 그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왼편에 이쪽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지역사회 보건행정이죠. 자, 지역사회 보건행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펼쳐보면 보시다시피 국가보건의료의 체계, 보건의료 자원, 보건의료 조직, 보건의료의 재정, 보건사업 기획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하나 내용들이 면면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는 지역사회를 볼 때 지역사회 하위에 가족이 있고 그 밑에 개인이 있는데 상위에 올라가면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펼쳐주는 게 첫 번째, 이 보건행정 파트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원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체계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자원이나 조직이나 재정이나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들이 아름답게 또 펼쳐집니다. 예, 지역사회 간호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체계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행정을 이해하고 보니 사실 지금까지 지역사회 간호를 개론이나 이론이나 뭐 건강증진, 지역사회 보건행정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간호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도대체 간호랑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만 할 때 딱 등장하는 게 뭐죠? 지역사회 간호 과정이에요. 자, 보니까 간호 과정은 여러분 어떤 간호에서나 사정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5단계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간호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의 그 순서를 가집니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에서도 똑같이 그 내용이 뭔가 설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거기에 좀 부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간호 활동이나 수단, 그리고 그 간호 활동이나 수단에 있어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게 사례 관리나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간호 문화적인 다양성, 마지막에 중재 수레바퀴 모델. 밑에 이 3가지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찍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여러분, 24년도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을 이 간호 과정 파트에다가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이제 각각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역사회 간호의 전반부 총론의 마무리는 여기인데 여러분 아무리 지역사회 간호가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결국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건강 문제잖아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역학과 질병관리 파트는 딱 열게 되면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그 대상 집단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 질병 상태가 어떠냐, 유병률과 발생률과 사망률과 이런 부분들을 지표로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툴과 그렇죠 이해 도구들, 방법들, 모형들이 다 탑재되어 있는 게 여기예요.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여기 보시면 역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또 그에 따른 질병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역학과 질병 관리 파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요거 구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작하면서 일단 지역사회의 날개, 양쪽 날개에서 개론, 이론, 보건교육,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보건행정, 간호관리, 역학과 질병관리 이제 이런 그 큰 단원들을 시작하면서 먼저 머릿속에 좀 새기고 갈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역사회 간호의 총론이고요. 강론 내지는 분야별이라고 하는 파트가 보시다시피 가족, 학교, 산업장, 그리고 환경에 대한 간호 내지는 건강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원들이 그 뒤에 펼쳐집니다. 이제 그게 분야별이고 지역사회 간호의 강론 파트예요. 자, 여러분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일단 이 잠자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잠자리 모양이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딱 익혀지면 지역사회 간호는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되는데 총론은 보다시피 개론, 이론, 건강증진, 보건행정, 간호과정 그리고 마지막 역학과 질병관리가 총론이고 나머지는 다 강론이래. 요것만 머릿속에 새기시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생각보다 재밌을 거예요. 지역사회에 새로운 이 눈이 열린다. 새로운 그 사이트가 열린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오래 했잖아요. 오래 하면서 계속 이제 그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 지역사회 간호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영역들을 잘 확인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어디서부터 할까요? 저기 이제 지역사회 간호 개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이 지역사회 간호 기본 이론의 영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